일본 기준으로 오늘까지 음봉 치면 이제 3연봉이거든요. 3연봉. 근데 이제 여기가 바닥을 받아서 지지를 해줄 생각이라면 여기서 이제 받아줘야 되는 자리고요. 받아서 올라가 줘야 되는 자리. 만약에 여기서 안 받고 아래로 밀어버릴 거다. 그러면 그냥 밀리는 자리. 애매하죠 조금. 그래서 지금 승부를 본다면 공격적으로 여기서 롱을 한번 태워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쨌든 채널적으로는 롱을 받아볼 만한 자리라 생각은 하는데, 이제 어제 그제 이번 주에 라이브를 보신 형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느 쪽이든 좋아요. 1, 2, 3를 먼저 탭 치는 쪽이 아래로 뚫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못 넘고 막혔으면 모르되 넘어간 이상은 적어도 이런 자리, 한 이런 자리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68.5K 정도까지는 찍어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널의 상단부 그리고 되돌림 1.618 라인, 그러니까 오늘 밤에 불꽃처럼 들어올리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자리, 이게 되게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익비적으로는 롱이 맞아요. 지금 자리는 손익비적으로는 압도적이게 롱입니다. 왜냐하면 손절 라인이 끼케야 아래로 300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을 새로 잡아야 한다. 저라면 무조건 롱을 탈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면서 뚫리면 빠르게 손절을 치고 이제 이거를 기다려야 돼요. 이거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숏을 탈 수 있게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제 그러면 이미 이만큼 밀려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평단이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럼 다시 밀고 올라왔을 때 고통받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 아예 안 타면 안 탔지, 탈 거면 저 위쪽으로 밀고 올라올 때까지. 이런 데서 만약에 롱 치고 여기서 롱 치고 요만큼 손절 나간다고 하면 여기서 숏 치고 이만큼 먹어서 다 맨징하고도 남는 그런 포지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손익비적으로는 무조건 롱이에요. 이더 한번 볼까요? 이더는 이 채널을 깬 게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전히 이더는 적어도 이 채널을 테스트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은 이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이런 자리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럼 시간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10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자꾸 여기서 한번 올렸다 내렸다 거기서 끝내는 그림을 한 번 더 내리면서 48K 정도를, 48에서 47K 사이에 있는 그 구간 정도를 약간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늘어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타임프레임적으로 10월 12일 전까지 저점이 나온다, 그쯤까지 해서 저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프라이스 액션이 지금 여기서는 조금 올렸다가 더 깊이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파동 한 번만 더 치는 정도로 가면, 요번에 올렸다 내릴 때, 요번에 만약에 위로 좀 올렸다가 내린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올릴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안에 하나라도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번에 내려갈 때 한 52K나 50K 초반대 어딘가까지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반등 한번 줬다가 한 번 더 내릴 때 5자를 깨고 4자를 보여주는 형태의 굉장히 하락이 강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가격대에서 막 되게 오래 머무르면서 아래로 힘차게 밀어주는 이런 그림보다는 한번 푹 찔렀다가 이제 불꽃처럼 이제 들어 올리면서 말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 조금 더 말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보고 있던 채널이 이거였습니다. 고점 저점. 아직 여기가 저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저점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위에 고점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정말 귀신같이 저점 라인을 찔러주고 지금 지지가 살짝씩 나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뭐 실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다만 일본 기준으로 가봤을 때 RSI가 이제 위로 좀 이제 중단까지 다시 올리려고 이렇게 꿈틀대는 느낌이기는 해. 느낌적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이제 약간 사고야. 내가 볼 때는 저거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RSI 50선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중단으로 갖다 붙이는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보다 매수가 지금 많이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갭이 나와 있는 페어밸류 갭 잡혀있는 이런 자리들 이렇게 보면 아직 위에 있는 갭을 제대로 털어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갭이 위쪽에 더 있어. 끝이 아니야 이게. 이런데 위에 갭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밀리지 않고 밀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어디까지 밀어낼지를 어떻게 알아. 그죠? 이 정도 맞고 이 정도까지 갈지,
이런 느낌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 이제 갭 있는 거 다 채우면서. 그리고 위쪽에 BOS 라인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잡는 롱이 스윙으로 포지션으로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높이는 72.4K, 72.5K 정도라고 생각해요. 1차적인 타겟은 여기 70까지도 아니고 한 이제 68.5K 뭐 이런 자리가 이제 1차 타겟일 것 같고, 보통 이제 갭의 한 중단에서 이제 한 60% 정도 되돌리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다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무빙을 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갭을 다 채우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위쪽에 갭을 채우러 간다는 건 뭐예요? 저 위에 있는 오더블럭을 건드리러 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오더블럭이니까. 이런 식으로 오더블럭이랑 이 페어밸류 갭이랑 겹쳐있는 라인은 그 라인이 같은 라인이야. 이게 같은 라인이야. 오더블럭의 하단 라인이 페어밸류 갭의 상단 라인이죠. 거기서 거래량 많이 터졌었고, 그 외에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저는 더 내려간다라는 큰 대승적인 관점에서는 더 내려간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 바닥권에서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터져줬다는 건 받아서 위로 더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뚫어내? 그러면 약간 여기부터 사고야.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랑 다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뚫어내고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장이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그냥 갑자기 와버릴 수도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끝나서 상승장이 나와 버린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얼마 못 가고 간신히 여기 고점 따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 하고 그냥 빠져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아래로 내려서 골이 깊어야 봉우리가 높은 거거든. 근데 그거를 못하고 골을 깊이 못 파고 올라갔어 라는 건 이제 생각보다 금방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73.6K요. 거기가 이제 딱 갭 상단을 채우는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라고 봐. 일본 기준이니까 기준이 되게 헐렁한 기준은 아니에요. 여기죠. 73.3K. 그 위에 74.2K. 이 사이에 여기가 오더블럭이잖아요. 구간의 이야기란 말이야. 구간의 이야기. 이게 일종의 하나의 구간이야. 그럼 이 구간 사이까지는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73.6이 좀 욕심인 것 같긴 하지만 뭐 불가능한 자리냐 하면은 저는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왜 꼭 이게 불가능한 자리여야 해. 이 위쪽에 페어밸류 갭이랑 오더블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페어밸류 갭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이 오더블록으로 얘네는 잡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EMA 200선 같이 만나는 자리가 저기 77K 뭐 이런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큰 틀에서 이제 파동적으로 이제 카운팅을 대충 한다고 해봤을 때 제 생각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ABC로 올라갔고 이게 ABC로 떨어졌고 다시 ABC로 올라갔는데 이제 이런 데서 막히고 다시 떨어질 때 ABC로 좀 크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여기도 내려올 때 사실 이렇게 ABC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봐야죠. 떨어질 때 너무 살벌하게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는 게 이런 자리 어딘가까지 7자를 보러 가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